아내 몰래 바람핀 남편 전부 빼앗았다. 저는 결혼 12년 차에 처음으로 남편 폰을 봤어요. 일부러 본 게 아니에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폰을 소파에 놓고 갔는데 화면이 켜진 채로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근데 발신자 이름이 저장이 안 된 번호였고 메시지 미리 보기에 뜬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못 만나? 보고 싶은데?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뭔지 그날 알았어요. 저는 폰을 다시 소파에 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남편이 나오기 전에 표정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울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어요. 너무 충격이 크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12년이었어요. 아이 둘 낳고 남편 사업 초창기에 제 월급으로 살림. 버티고 시댁 행사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챙기면서 살았어요. 그게 다 뭐였나 싶었어요. 근데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다르게 살기 시작했어요. 티를 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겉으로는 평소랑 똑같이 밥 차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주말엔 같이 장 보러 다녔어요.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걸 하면서요. 첫 번째로 한 건 재산 파악이었어요. 저는 살림을 맡고 있었지만 남편 사업 쪽 자산은 정확히 몰랐어요. 남편이 그쪽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고 저도 깊이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후회됐어요. 근데 늦지 않았어요. 가능한 건 다 뒤졌어요. 집에 있는 서류들, 우편으로 오는 금융 관련 문서들, 남편 명의로 된 계좌 정보가 담긴 서류들, 남편이 서재에 보관하는 파일들도 남편 없는 시간에 조금씩 확인했어요. 사진으로 찍어서 따로 저장해 뒀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업체 통장 내역을 보면 매달 일정 금액이 특정 계좌로 나가고 있었어요. 금액이 적지 않았는데 용도가 불분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남편 명의는 아닌데 관련 서류가 남편 파일에 있었어요. 제3자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 순간 외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혼할 때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그 여자한테 쓰거나 어떤 이유든 간에 부부 공동 재산이 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변호사를 만난 게 그 시점이에요. 혼자 가서 상담했어요. 남편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제 얘기를 듣더니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고 했어요. 증거를 계속 모으고 절대 티 내지 말고 준비가 다 됐을 때 움직이라고요. 그때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탐정사무소를 썼어요. 외도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감으로 아는 것과 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은 달라요. 3주 만에 자료가 나왔어요. 만남 장소, 날짜, 사진. 그 여자가 누군지도 나왔어요. 남편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재산 쪽 자료는 변호사가 소송 들어가면 법원을 통해서 금융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미리 확보한 서류들은 그 조회에서 뭘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데 쓰였어요. 이혼 얘기를 꺼낸 건 준비 시작하고 5달 뒤였어요. 남편이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했어요. 저는 조용하게 말했어요. 알고 있다고. 그 말 한마디에 남편 표정이 굳더라고요. 남편이 처음엔 합의로 마무리하자고 했어요. 재산 반반 나누고 조용히 끝내자는 식이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소송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당황한 게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12년 동안 조용히 살림만 하던 아내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남편 쪽이 버티기로 나왔어요. 재산 내역을 축소해서 제출했고 제3자 명의 부동산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법원 통해서 금융 조회가 들어가니까 숨길 수가 없었어요. 수년에 걸쳐서 빼돌린 금액이 다 드러났어요. 제3자 명의 자산도 실질적으로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됐어요. 외도 증거는 유책 배우자 판단에 영향을 줬어요. 변호사가 이 두 가지 외도랑 재산, 은닉이 같이 나오면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에서 상당히 기울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최종 판결에서 제가 가져간 재산이 전체의 90%였어요. 위자료도 별도로 나왔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저한테 왔어요. 남편이 항소했어요.
2심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판결 확정되던 날 저는 아이들이랑 저녁을 먹었어요. 특별한 거 아니고 그냥 집에서 찌개 끓여서 먹었어요. 아이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밥 먹으면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남편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결혼하면서 그만뒀던 일인데 예전 분야에서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풀타임으로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요. 12년이 통째로 사라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이 저를 만든 거고 그게 결국 싸움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니라 무너지면서도 계속 움직인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